제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를 예정이고요. 역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선생과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최재형 선생 약전 봉독이 있겠습니다. 약전 봉독은 최재형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인 윤상원 교수가 해주시겠습니다. 최재형 약전. 최재형 선생은 1860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69년 가족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치시너로 이주하셨습니다. 1870년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1871년 가출하여 포시에트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에게 구출되셔서 1877년까지 상선을 타고 6년간 세계를 돌아보셨습니다. 1878년부터 1881년까지 4년간 블라디보스톡 상사에서 일하셨습니다. 1881년 10년 만에 얀치에서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882년 결혼하셨습니다. 1884년 얀치에서 멍구가이까지 도로공사 책임자로 일하셨습니다. 이 성공적인 도로공사로 1888년 러시아 정부에서 응급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1890년 얀치에에 최초로 공원을 만드셨습니다. 이듬해인 1891년에는 니콜라이프스코에 소학교를 세우고 장학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893년 얀치의 도원으로 선출되어 두 번째 응급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4년 제1차 러시아 읍장회의 참석차 상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오셨습니다.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예복을 하사받으시고 함께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7년 김 엘레나 페트로브나와 재혼하셨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1906년에는 일본에 가서 박영효를 만나셨습니다. 1908년 동의회를 조직하여 총장이 되셔 대한의군을 지원하셨습니다. 1909년 대동공보 사장에 취임하시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후 안중근 의사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1911년 권업회를 조직하여 총재가 되시고 권업신문 사장이 되어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1913년 로마노프 황가 300주년 기념행사에 한인 대표 단장으로 참가하시고 노령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 되셨습니다. 1914년 노령 한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1916년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셨다가 풀려나셨습니다. 1918년 우스리스크에서 제2회 전로 한족 대표자 회의에서 이동희 선생과 함께 명예회장에 초대되셨습니다. 1919년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으로 선출되셨고 상위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출되셨습니다. 1920년 4월 4일 일본군에 체포되셔 4월 7일 순국하셨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화를 보내주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조유리 행정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독립장인데도 특별히 박삼득 보훈처 장관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늘 100주기까지 맞기까지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만드신 김창송, 전상백, 박춘봉, 김수필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 추모식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4월 7일에 순국하셨는데 6월 2일로 연기를 했다가 또 9월 4일로 연기를 했다가 드디어 오늘 10월 30일 100주기 추모식을 또 현충원 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실외에서 다 준비까지 마쳤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당시 러시아 연해주는 무장투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중심에 최재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러시아 우스리스크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기업가로서 엄청난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교육사업을 하셨고 무려 한인 학교를 32개나 세우셨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창설하시고 그 동의회에서 이또 척살이라는 거대한 그 우리의 의거를 안중근 의사가 성공시킬 수 있게 최재형 선생님이 모든 지원을 하셨습니다. 만약 최재형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하얼빈 의거가 어떻게 됐을지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국 100주기 올해는 특히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우리가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서 최재형 선생님이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가 선양하고
그 뜻을 살릴 때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또 최재형 선생님은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열어서 유라시아 시대에 더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0주기를 맞아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최재형 선생님의 그 서훈이 독립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저희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신 이범윤, 홍범도 그 외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장이십니다. 또 최재형 선생님과 같은 고향인 경원에서 태어나셨고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양대 산맥으로 활동한 문창범 선생님도 대통령장입니다. 문창범 선생님은 1990년에 서훈을 받으셨는데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1962년에 서훈을 받아서 아마도 봉건사회의 잔재가 남아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립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회를 다 지나 세계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서도 세계에 으뜸가는 국가가 된 이 시점에서 최재형 선생님의 서훈도 반드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우스리스크에 작년에 최재형 기념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최재형 선생님을 기릴 만한 그 부부 의패비 5번에 빼곡한 이름 그 명단 중에 149번에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계십니다. 그 묘비를 생각할 때마다 최재형 선생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의패비에 요만큼밖에 기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최재형 선생님의 흉상이라도 기념비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기념관이라도 꼭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할 때 정부, 기업 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꼭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려인들이 국내에 약 8만여 명이 들어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된 후에 우리 모국어를 모두 잃어버렸고 지금 4, 5세대에 와서는 정말 기억 니은조차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할 때 그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처우를 아주 열악하게 받고 있는데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에서는 우스리스크에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를 올해부터 세워서 지금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공연단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오면 공연을 해서 자체 조달비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막혀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고려인 민족학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님, 또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또 기업체, 또 서경덕 교수님의 그 SNS 모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어렵게 지금 민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기념사업에서는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이 32개의 학교를 세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를 후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고려인 후대들이 한글을 익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당당하게 자기 설 자리에서 최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원자분들의 그 후원을 받아서 고려인 장학생들을 현재 100여 명 이상 또 민족학교의 유치원부터 그 많은 그 우스리스크의 고려인들 또는 러시아인들도 한글을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우리 국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장학생을 후원하고 또 선양할 수 있게 해주신 밑거름이 많은 후원자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선생은 단지 의병운동만 지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일본 침략자들을 살해하거나 박멸한다면 모두 실행하였다. 예를 들면 최재형의 집 창고에서 단지 동맹을 하고 떠난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정거장에서 일제 군벌의 시조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세계 이목을 놀라게 하였다. 이 의거에 대한 재정 및 권총, 기타 모두가 최재형의 재정이었다. 그 집에 몇 해를 두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드나들며 실행하는 독립운동의 경비도 모두 최재형이 후원하였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삼득 국가보훈처 장관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신 최재형 선생님, 오늘 저희들은 선생님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일제의 부당한 국권 침탈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불굴의 항의를 지로 조국 광복의 길을 개척해 주신 선생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께서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이셨습니다. 연해주에서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러일 전쟁을 기회로 막대한 부를 쌓으셨음에도 일신의 안위보다 조국 독립과 동포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연해주 한인사의 대표적 지도자로서 학교를 세워 한인 교육에 앞장서셨고 대동 공보사와 대양보, 권업신문 등을 만들어 끊임없이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셨습니다. 연해주 지역 최초의 의병부대인 동예일 조직,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시는 등 우장독립투쟁의 정신적 지주이자 후견인으로서 활약하셨으며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한 생을 사셨던 선생님께서는 일제 한인 학살 만행인 4월 참변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순국하셨습니다. 비록 이역만리에서 고원으로 남으셨지만 우리 민족은 선생님의 항일 의지를 이어받아 마침내 조국 광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차가운 현실에서도 동포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신 난로와 같은 분이셨기에 빼치카라는 애칭으로 불리셨습니다. 조선인 최고의 부자임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경비를 대주느라 온전한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하셨다는 박은식 선생의 말씀은 선생님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결의의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국하신 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저희 후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독립을 위한 숭고한 삶을 사셨던 최재형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안중근 승호회 김황식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윤종오 안중근 기념관 부관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모사. 오늘은 최재형 선생께서 항일투쟁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영험하시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영만리 연해주 우스디스크에서 순국하시어 백주기 추모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최재형 선생께서는 비록 일본군에 의해 세상을 떠나셨지만 연해주 교민의 지주이자 항일운동을 위대한 후원자로서 빛난 생을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연해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사회 지도자로서 동해 총장과 권업회 회장을 역임한 항일투쟁의 후계인으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적 과제 앞에 호련히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군대 해산 이후 연해주로 망명한 안중근 의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고 교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절대적으로 선생의 후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1908년 안중근 의사와 함께 조직한 동의회는 당시 국의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로서 연주군을 창설하고 최초의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하여 접경 지역의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항일투쟁을 향한 선생의 신념은 해조신문에 실린 동해 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단계를 설파한 숨은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전염병 방역 대책 등으로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선생의 지도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듯 최재형 선생이야말로 이 시대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하는 지도자요 죽음도 마땅하지 않았던 불굴의 시청가이셨습니다. 우리는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얼음에 빠진 지금 선생이 설파하신 한해된 단결력을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하여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최재형 선생의 영원한 안식과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안중근 의사 승무회 이사장 김한식 대독.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관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인천 거주 청소년들의 역사 탐방과 특히 우스리스크 최재형 민족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님께서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60세의 연세로 순국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한인들의 교육을 위해 32개의 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내셨으며 일본의 탄압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한인들을 위해 도로와 학교를 건설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이 시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곧 최재형의 정신이며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인들의 대부, 한인들의 빼치카, 독립운동의 대부, 시베리아의 영혼, 최재형 선생님을 일컫는 수많은 대명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재형 선생님의 전기를 초중고 전체 학교에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선생님의 고귀한 정신과 혼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러시아 연해주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예술 교육에 힘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학생 대표 박드미트리와 최재형 홍보대사인 황건 배우의 동의회 취지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특히 박드미트리 장학생은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차려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보급하고 있는 유망한 청년입니다. 동의회 취지문. 우릇 한줌 흙을 모으면 능히 태산을 이루고 한옵 물을 합하면 능히 창해를 이룬다 하나니 적은 것이라도 쌓으면 큰 것이 될 것이요 약한 것이라도 합하면 강한 것이 됨은 고금천하의 정한 이치라. 슬프다 우리 동포여. 오늘날 우리 조국이 어떤 산때가 되었으며 우리 동포가 어떤 지경에 빠졌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위로는 국권이 소멸되고 아래로는 민권이 억압되며 안으로는 생활상 산업권을 잃어버리고 밖으로는 교통상 채방권을 단절케 되었으니 우리 한국 인민은 사지를 속박하고 이목을 배색하여 꼼짝 못하는 일개 반생물이 된지라. 어찌 자유활동하는 인생이라 하리요. 대저 전지간에 사람으로 생겨서 사람된 직책이 많은 중에 제일은 국가에 대한 직책이니 국가라 하는 것은 곧 자기 부모와 같이 자기의 몸을 생사할 뿐더러 자기의 부모 형제와 자기의 조상 이상으로 기백대 기천년을 가기까지 혈통으로 존래하면서 생산하고 매장했던 땅이요. 또한 기백대 조선 이하로 그 종족과 친족을 열양하면 몇 천만 인종이 다 서로 고륙 친족이 아니 되는 자가 없으니 일반 국가와 동포는 그 관계됨이 이같이 소중한 용고로 국가에 대한 책임은 사람마다 생겨날 때에 이미 두 어깨에 메고 나는 것이라. 만약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 열심하는 정신이 없고 다만 야만과 같이 물과 풍을 젖아 어디든지 생활로 위조하면 어찌 금수와 다르리요. 가령 한 나라 아니라도 고향을 떠나 오래 타향에 잡객하면 고향 생각이 간절하거늘 하물며 고국을 떠나 수천 리 외국에 류우는 우리 동포는 불행히 위험한 시대를 당하여 조국의 강토를 잃어버릴 지경이요. 형제 친척은 다수 화중에 들어 만목수참한 경상이라.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눈 비 오고 굳은 날과 달 밝고 서리 찬 밤, 조국 사상 간절하여 꽃을 보아도 눈물이요 새소리를 들어도 한숨 짓는 자고 충신 열사의 난시를 당하여 거국 이향한 회포를 오늘이야 깨닫겠도다. 만약 조국이 멸망하고 형제가 없어지면 우리는 뿌리 없는 부평이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그리하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우리 조국을 붙들고 동포를 건지겠는가. 금일 시대에 첫째 교육을 받아 조국 정신을 배양하고 지식을 밝히며 실력을 기루어 단체를 맺고 일심 동맹하는 것이 제일 방침이라 할지라. 그런 고로 우리는 한 단체를 조직하고 동의회라 이름을 발기하나니 슬프다 우리 동지 동포는
아무쪼록 우리 사정을 생각하고 단체 일심이 되어 소년 이태리의 열성으로 조국의 정신을 뇌수에 깊이 넣고 교육을 발달하여 후진을 계도하며 국권을 회복하도록 진심 간력할지어다. 저 독일 비스마르크는 평생의 쇠와 피의 두 가지로 독일을 흥복하고 부강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개개히 그와 같이 철환을 피치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붉은 피로 독립기를 크게 쓰고 동심동력하여 성명을 동맹하기로 청천백일에 증명하노니 슬프다. 동지 제군이여. 동의회 총장 최재형, 부총장 이병문, 회장 이위종, 부회장 오민섭 등 평의원 안중근 외 다수. 다음은 설민석 강사님의 최재형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제가 공부한 역사를 제가 느낀 점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난 25년간 학생들이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그 강의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의 조남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러시아의 독립운동가 정도로만 기억을 했고, 또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에 최재형 선생님의 조남 그리고 업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면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김좌진, 홍범도, 이런 인물들이 학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6월 모의고사 정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임진왜란의 전쟁 발발 순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왜 나라를 헌신하고 지켰을까? 그 이순신의 정신을, 교훈을 가지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저도 잘 몰랐던 최재형 선생님을 MBC 방송의 선을 넘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시아를 떠나면서 만나 뵙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그의 인생.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국가의 아무런 지원과 은혜를 입지 못한 채 그 차가운 러시아 벌판으로 가서, 나라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무능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그 최재형 선생님의 그 삶의 선을 따라가 보면서 미어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본을 보고 되게 걱정을 했어요. 보통 그런 역사 방송은 유적지에 가서 그 유적지 앞에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유적도 없고 그 어떤 상징물도 없고, 야, 이렇게 해서 방송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최재형 선생님의 흔적이 있는 그 장소들, 그리고 우스리스크에 일본인들에게 목숨을 잃고 하늘의 별이 되신, 거기가 지금 감옥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출연진, 제작진 모두 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최재형 선생님의 정신은 그 어떤 유적지보다도 그 흔적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에 따님에게 남기신 유언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을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극복을 했고, 그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우리는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최재형 선생님의 유지를 우리가 받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뺏겼나요? 왜 6.25까지 같은 민족의 목에 서로 총뿌리를 들이대야 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직후에 그 개화기, 그때를 놓쳤습니다. 왕은 무능했고 왕비는 어쩔 줄 몰랐고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전차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기차가 달리는데 그것을 왕부터 백성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사회 구조적 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그 당시보다 더 격동의 개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전차, 자동차 대신 AI, 사물 인터넷, 로봇, 플랫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일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은 어떤 나라에게는 저주였지만 어떤 나라에게는 복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중세 사회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꽃폈으며 뉴턴이 탄생을 하고 자가격리해서 학교도 못 가던 학생이 1년 동안 쓴 논문이 미적분, 만유인력의 법칙, 빛의 법칙이었어요. 극장이 폐쇄돼서 패스트 때문에 극장이 폐쇄돼서 공연을 할 수 없었던 한 배우가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쓴 작품이 햄릿, 오델로, 리어왕, 맥베드, 섹스피어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유럽은 지구의 중심국가로,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요. 이 위기의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재형 선생님의 헌신의 정신, 애국심,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손을 잡았던 그 단결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개화기와 새로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국가가 날 위해 뭘 해줬는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이 돼 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100년 전 2020년을 살았던 그분들은 그 100년 전에 최재형 선생님의 DNA를 물려받은 분들이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추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후손으로서 추모하고 효도하는 일은 마음의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남아라.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추모곡 헌정 순서입니다. 바리톤 윤종민님의 최재형 선생님 노래를 박덕실님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노래는 공한수 작사 작곡입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독립역사 길이 남을 독립투사여 광복 위해 모두 바친 최재형 당일 독립운동 역사에 빛나리라 나라 위해 희생하신
최재영 선생님. 북극성 바라보며 조국 잃은 서러움 앞장서서 모범 모인 독립투사여 불사조 같은 최재형 항일 독립운동 역사에 빛나리라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민족의 등불 최재형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최재형 선생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재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박춘봉 회장님께서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35명 수여를 하는데 모두 일일이 수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 한 명에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먼저 최재형 장학생 대표 이 아나스타시아 양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학생은 꿈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한러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위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상임이사가 아시아발전재단의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 대표 학생 김비에체슬라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김비에체슬라프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위 학생은 꿈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한러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위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다음은 유족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족 대표는 최일리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재형 할아버지의 사대손 최일리아입니다. 오늘은 저의 할아버지 최재형 수국 100주년 주목식에서 유족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학이 기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의 할아버지를 구역해 주시고 주무해 줘서 허석 이뤄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으로 인천대학교 그릴폴어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대학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지현 할아버지의 전실 이어받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최재현 할아버지는 간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포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고 나라를 위하여 많은 제사과 생각같이 봐주셨습니다. 저는 최재현 할아버지가 하신 위대한 일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저의 할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0년 10월 3일 최재현 사대손 순차 제일야 올림. 우리말을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 둘 배우고 또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최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훨씬 더 깊이 이제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향과 헌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헌화병 입장. 먼저 유족 대표로 최일리아와 이 콘스탄틴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최일리아는 최재형 선생의 맏아들의 직계로 최재형 선생의 고손자이며 이 콘스탄틴은 최재형 선생의 막내 아들의 후손입니다. 다음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김창송, 전산백, 박춘봉, 최양묵 공동대표의 분향과 헌화가 있겠습니다. 분향은 문용숙 이사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헌화는 다 같이 하시되 분향은 한 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를 대표해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관님 그리고 윤주경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분향과 헌화가 있겠습니다. 같이 올라가 주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서 헌화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한 분이 분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조청과 묵념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청 발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대 조청 발사.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역사를 노래하는 역사 합창단입니다. 오늘 뜻깊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위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살신성인하신 위대한 업적들, 우리들은 선생님의 고귀한 발자취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예, 역사 어린이 합창단 최재형 선생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부 행사는 이제 단체 촬영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2부는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제1회 최재형상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형기념사업회 학술위원 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재형상을 만들고 그 심사하게 된 경위를 최재형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규 본회 최재형 기념사업회 고문님으로부터 심사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용규 심사위원장입니다. 이번 시상은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3.1문화재단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별상을 제정했고 첫 번째 수상자로 최재형 가문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수상과 같이 받은 부상을 가지고 가문과 기념사업회가 협의한 결과 최재형상을 제정해서 시상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윤상원 교수를 위시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게 됐고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 내용을 잠깐 발표하면 본상에는 SD바이오센서 조영식 회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 회장은 한글야학 너머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고려 문제는 언제나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또 단체상은 러시아 우슬스크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등 여기 역시 이 회사 역시 우리 동포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 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특별 활동가상에는 러시아 우슬스크에 있는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를 이끈 김발레리아 교장 선생님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예, 원래 시상은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이 직접 시상하기로 했습니다만 최발린치 선생이 그 2월달에 불의의 이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그 후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마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최일리아와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콘스탄틴 두 후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후손이 문영숙 이사장님과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상 부분에서 제1회 최재형상 을 수상하신 조영식 회장님 미 직접 그 수상을 하셔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관계로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대신 공병상 상무님이 수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상 상무님. 최재형상 조영식 기한은 최재형의 패치카 정신으로 고려인 동포회를 실천하였기에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높이 기리고자 제1회 최재형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최재형상 단체상에 선정된 그 단체상 시상입니다. 단체상에 선정된 영산그룹입니다. 영산그룹에서 이인철 전무님과 송판섭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100주기 기념하면서 최재형상 1회 그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 태어나신 최재형 선생님께서 러시아에서 사업을 일으키셔 재원을 마련하여 한인의 교육사업, 의병조직을 만들어 항일 투쟁하셨고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안산에 있는 고려인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너머를 알게 되었고 교육 사업을 위하여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러시아나 주변 국가에 강제 입주당한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였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산업을 일으키면서 재원을 마련하여 한인회를 돕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일본군에 시작나셨던 최재형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올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 진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가 만든 코로나 항원 진단 시약이 WHO로부터 전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1회 수상자로서 제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를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최재형 1회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업가로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해고에 계신데 수상 소감은 발표는 잘 몰라서 제가 대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뜻깊게 영상그룹에서 제1회 최재형상 수상을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룹에서 앞으로 선생의 뜻을 받들어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재형상은 저희가 2018년에 제정을 해서 2019년에 수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3.1문화재단에서 임시정부 100년, 3.1운동 100년 그 특별상을 제정을 하셔서 그 특별 가문에 최재형 선생님 가문이 선정이 돼서 이왕이면 100주기에 그 제1회 최재형상을 시상을 하자 그래서 시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바람은 또 우리 기념사업회 모두의 바람도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최재형 선생님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셔서 또 패치카 정신을 실천하셔서 내년부터는 최재형 상 후보자가 넘쳐나서 후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상에 도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를 밝히고 앞으로 정말 최재형 선생님처럼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최재형 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수상을 하신 조영식 회장님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저희가 패치카 정신에 준해서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단지 안산의 그 고려인들을 최초로 도와주시고 이사장을 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신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산그룹은 제가 모스크바에 고 최발렌틴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회장님을 뵀는데 혹자는 제2의 최재형이라고 할 만큼 그 영산그룹 회장님이 정말 많은 동포애를 발휘하시고 그래서 이번 수상은 정말 더 이상이 없는 가장 그 적합한 분들에게 수상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최용규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했고 또 특별상에 이 자리에 그 팬데믹으로 참석을 못한 김발레리아 우스리스 그 최재형 민족학교 교장선생님도 내년 이 자리에서 또 수상을 하겠지만 이번 상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진 그런 심사를 거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국내에 최재형 선생을 알리고 선양한 공로로 공로를 좀 취하고자 이 최재형 장학회를 만드신 네 분의 공동 대표님께 그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패 증정은 최양묵 공동 대표님께서 이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재형 장학회를 만드시고 최재형 장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창송 회장님께 먼저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김창송. 귀하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선양하고 고려인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한 공로가 지대하여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아 최재형 기념사업회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석.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우리 이사장께서 잠시 그런 언급을 하는데 제 집 안에서 잔치 벌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안 좋다 하고 사양을 했는데 어떻게 이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그저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름도 없고 국적도 없는 미아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시작한 일이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저 최재형 선생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더욱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공동 수상을 하실 그 전상백 회장님께 공로패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백 회장님. 공로패 전상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석. 예,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김창성 회장님께서 저하고 그 박준봉 씨를 선택해서 같이 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용기가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좀 서운한 거는 이북하고 이남이 같은 민족인데 저가 쪽에는 또 이북이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크게 이렇게 발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춘봉 공동대표님 공로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박춘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았었던 최재형 선생을 발굴하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역사학자 두 분께 공로패를 드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반병일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반병일 교수님은 현재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기념관을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과 함께 고증하셨고 많은 논문과 강연을 통해 최재형 선생의 삶을 알리셨습니다. 또 올해 최재형 선생에 관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공로로서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반병률. 귀하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업적을 발굴하여 학술적으로 널리 알린 공로가 크므로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 저는 국내 추모제를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상당히 감개무량한 것이 2004년도에 우리 최발린치 선생을 모스크바에 초청해가지고 우스리스크에서 첫 추모제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국내 부분을 추모제를 참석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오늘 보니까 참 이게 최재형 선생이 그 다른 분들 또 추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운동가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권투하시고 우리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21세기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원대학교의 박환 교수님입니다. 박환 교수님은 일찍이 이제 최재형 선생의 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고 최재형 사료를 발굴하셔서 2번에 걸쳐 최재형 평전을 발간하시고 여러 매체를 통해 최재형 선생을 선양하신 공로가 크십니다. 네. 공로패 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 교수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최재형 선생 100주년 추모식과 제1회 최재형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로패 수상자들 그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전체 사진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